새해를 맞아 제주 현안과 주요 정책, 또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국회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제주 도민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3년째를 접어들고 있어서 더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도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다시 같이 견뎌나갔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면 도당 차원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당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버스 공영제와 이제 무상버스를 그동안에 공론화를 많이 시켰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제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네. 이 결과를 이제 청원까지 이끌어낸 것을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제2공항 백지화를 우리가 쭉 주장을 해왔는데 네.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 결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제주 지역 현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정의당에서는 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그럼 도당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코로나19 대책은 뭘까요? 네, 뭐 저희가 그 성명서를 통해서 제주도 차원에서의 선보상 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폐업을 뜻하는 노란 우산의 공제금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이것은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주도의 어떤 그 예산된 한정에서 이 코로나 손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을 탐나는 전에 이렇게 탑재를 하면 좀 더 이제 경제의 선순환과 경제의 활발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할인율이라든지 그 한도액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있죠. 거고 네. 생계에 위험이 있는 업종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점, 또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삭제된 점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주 4.3이 국가 공권력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이제 국가 보상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진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보완 입법을 통해서 4.3 유족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배상으로 반드시 정확히 명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족들께서 7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고생하셨잖아요. 이거를 되짚어 보면 1인당 9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 예산이. 그리고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이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빠져버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보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과거사에 비해서 이 정도의 진전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헌신한 청년 학생들이라든지 제주도의 공동체의 어떤 결집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주 4.3과 관련해서 미해결된 부분들은 이미 모든 정치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어떤 그 의지만 확고하다면 바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정의당에서도 꾸준히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그 생각입니다. 부분에 있어서 네네. 요구할 생각이시고. 네네. 자, 대선에 나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만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의 어떤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저는 이제 현안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 반대라는 뜻을 전달했고요. 네.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제주의 미래가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백지화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그 제주공항이 관광객들을 얼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잉 관광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코로나19와 그 인구 감소의 어떤 그 요인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을 확충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뭐 세계적인 공항 전문가인 ADPI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올해 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구상하는 제주 핵심 공약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5가지만 좀 꼽아주실까요? 심상정 후보가 제주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지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책임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부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상 버스 도입과 그다음에 버스 공영제 확대를 위해서 공기업 설립이 좀 필요하다. 버스 공기업. 예. 네. 그리고 이제 난개발 중단 및 아까도 말씀드린 제2공항 완전 폐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돌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것을 지자체 책임 돌봄으로 돌리고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 네. 특별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제주를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하자 이 내용인데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미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조례에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자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든지 환경 가치 보존에 대한 어떤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요 안에 다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이 조례를 충실히 실행을 하면 지금의 어떤 제2공항 갈등이라든지 난개발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정의당이 이제 환경 수도를 지정하잖아요. 이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조례 수준이 아니라 좀 법적 지위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환경수도의 내용을 포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 환경수도 지정으로 혹시 기대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제주의 환경을 제일 가치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의 어떤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이 조례 안에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주도 산하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독립기구로 이제 하자. 그래서 명명을 제가 이제 제주 녹색환경의회를 구성하자. 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영국에서는 이제 기후의회라는 조직이 있고 시민 조직이긴 합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기후 시민 의회가 있어서 활동을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KBS가 지난해 말에 실시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약간 양강 체제란 말이에요. 네. 심상정 후보가 이를 좀 극복할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거대 양당의 후보 중심으로 지금 대선이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 같은 소수 정당이 어떻게 이제 발붙일 때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호감 선거로 인해서 정말 도민들이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수정당에서는 대면 접촉과 발로 뛰는 선거 운동을 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까지도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소수정당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좀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저희 정당에서도 도민들께 제주도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다가가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호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럼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인데 도지사 후보로 또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혹시 정의당에서도 후보 결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아마 이제 뭐 타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 정치의 어떤 판이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저희 정의당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고 중앙당의 어떤 절차에 맞춰서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출마하시나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저는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를 잘 치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도 정의당의 진심이 잘 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